고국과 제외 동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전 세계 한민족과 함께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하나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동포들이 계신 현장을 소개해드리는 한민족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현장인가요? 네, K-팝, K-드라마, K-푸드 등등 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세계 곳곳의 현지인들에게 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분들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인데요. 지난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교수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즉 동포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이 협회의 활동상부터 들어보시죠. 네. 한국어 클래스가 없는 학교에 우리가 컨택을 해서 한국 문화, 특히 그 K-팝 같은 거를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클래스를 이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직접 편지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활동이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나라를 위한 마음이구나. 근데 이제 한국어를 언어를 가르치는 데는 이제 문화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말입니다. 문화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각 나라에서 유행하는 우리 K-팝, 그다음에 한국 드라마, 그다음에는 음식 문화, 김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불고기, 음식 문화가 따라오면은 또 그다음에는 우리 의상, 그다음에 한어 이런 것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한국어,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가르치면 말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직접 K-팝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K-팝 대회도 하거나 김치도 만들어 보고 한복도 이제 전시회도 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하죠. 네. 지금 이 말씀은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의 심용휴 회장의 그 이야기였는데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회원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일이다라는 어떤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가르치는 일에도 바쁠 텐데 해외에서 하고 있는 이 한국어 교육 또 문화 활동을 한국에 알려서 한국에서 해외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매년 포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도 한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학술 대회를 또 진행했는데요. 이번 주제가 국내외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현실과 방향이었어요. 네. 어떤 참가자 의견을 좀 들어보셨어요? 네. 이날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국어 교육 현장에 대한 주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한국어 교육에서 또 한국 문화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도 발표를 했고 또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부분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뉴질랜드는 한국 교육,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변방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그 오클랜드 대학에만 그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비활성 근역이기 때문에 비활성 근역에서의 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실제를 보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앞으로 어떤 과제로 우리가 한국어 활성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국가 성장 동력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체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인식도가 지금은 점점 높아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한국어를 가르칠 때 지금과 현재는 좀 보편적인 한국만의 그 문화라든지 이것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비활성근역이나 활성근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를 모를 때는 그분들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만의 문화의 획일적인 그런 중심을 둘 것이 아니고 다양화, 뉴질랜드의 문화 중에서 특히 마오리족 문화라든지 또 유럽의 문화가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 상대주의에서 서로 존중과 배려의 원칙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 회원이면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춘태 교수인데요. 네. 뉴질랜드가 한국어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의 변방 지역이라고 해요. 네. 즉 한국어 교육의 비활성 권역이어서 비활성 권역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실제를 보고 또 문제점을 파악한 겁니다. 이제 그러고는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언급을 한 건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이 K-팝뿐만이 아니라 이 드라마 열풍도 있고요. 실제로 한국 영화 중에서 현지에서 제작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와 더불어서 언어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 박 교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언어와 문화는 사실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어에 흥미를 갖게 되면 그 안에 담긴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반대로 한국 문화를 먼저 접해서 좋아하면 또 당연히 언어를 배우게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함께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학술 대회의 특징도요.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뿐만이 아니라 종이문화재단과 또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도 함께했다는 건데 이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 있는 분들은 이번 또 학술 대회를 통해서 한국에서 지도하는 한국어 교육과 해외에서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해외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학술 대회 현장으로 잠시 가보시죠. 네. 한국 교육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화에 바탕 위해서 그 언어를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데 가끔씩 음식 문화가 나올 때 학습자들이 질문합니다. 한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음식 뭐냐? 뭐죠? 매운 음식 그렇습니다. 자, 매운 음식 하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김치하고 떡볶이입니다. 김치하고 떡볶이가 매운 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를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언어거리 문화. 네. 그 문화와 또 어떤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이 강의를 하신 분은 국제 한국언어 문화 학회장이자 상명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나삼일 교수인데 강의한 주제가 한국 언어 문화 교육과 한국어 교사였거든요. 네. 그 한국 언어 문화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현재 지금의 한국어 교사의 어떤 자질과 또 처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한국어라는 훌륭한 언어를 가르친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삼일 교수 만나보시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즘에는 그 언어와 문화가 이렇게 떼려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국 문화의 바탕으로 한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어 교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국어에 대한 지식 그것을 어떻게 외국 학습자에게 지도할 것인가 교수 방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현장에 나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의 교사들의 어떤 위치라든가 교사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보다 더 명확해야 되겠고 해외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전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학습자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크게 이 학술대회가 1부, 2부, 3부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1부는 어떤 개회식의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2부부터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 2부의 주제가,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방금 언급하신 또 말씀하신 나삼일 교수의 강의가 끝으로 이제 2부가 끝이 났는데, 2부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교사로 활동을 하는 분이요, 궁금한 게 많다면서 따로 시간을
시간을 좀 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편 이번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도 함께 했잖아요. 이 단체는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고요. 한국어 교사를 위한 단체면서도 또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어 교사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번 학술 대회를 또 함께 하게 된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 한국어 교육자 협회 김주희 회장에게 들어보시죠. 네. 보통 이제 국내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그러니까 학문 목적,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그러니까 대학교를 입학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주 여성,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도 있겠고, 그리고 탈북자들의 한국어 교육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난민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다양한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어 교사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가 그런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해년마다 교사들의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자기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학술 대회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그 한국어 교육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들을 배우고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가르치는 방법들도 좀 향상할 수 있게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해외에서 한국어와 또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분들과 또 한국에서 또 외국인들한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교류의 장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술 대회 본 시간 외에 다른 쉬는 시간이나 또 점심 시간에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교류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보면 더 질 좋은 또 교육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네. 더불어서 한국어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학술 대회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은 이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에서 이렇게 매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들은 네.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어서 모으기도 힘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현실에서도 또 이렇게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의 어떤 이 학술 대회에 대한 자부심과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매년 꾸준하게 이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민족 현장, 오늘은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가 주최한 국내외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현실과 방향에 관한 학술대회 현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정순희 리포터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